원리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떠한 국제 조직, 단체들이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인지 살펴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국제금융자본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금융자본들의 상당수가 일루미나티 조직의 핵심이라는 분석과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다국적 기업에 투자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연예계, 언론사 등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는 전쟁과 국제 분쟁을 그들이 직접 기획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제 금융자본의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분석과 증언이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 대기업들은 일루미나티가 장악한 국제 금융자본의 완벽한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그들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들이 많았지만 국제 금융위기 등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을 야금야금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IMF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들과 은행들, 공기업들 중 다수가 실제 소유 형태가 국제 금융자본으로 바뀐 경우가 다수입니다. 2위는 UN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일루미나티 그룹의 최고의 어젠다인 원월드, 세계 단일 정보 구성을 위한 최고의 그룹입니다. 사실 UN 국제연합은 각 국가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유럽연합은 마치 한 나라의 정부처럼 금융, 의회 시스템, 교육, 군사, 문화재를 담당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각 나라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리기후 협약은 최초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리기후 협약 조인 이후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안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안은 국제연합 조직이 각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주권 행사가 가능했던 법안입니다. 바로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세계 정복의 어젠다가 실현될 뻔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파리기후 협약 탈퇴, 유네스코 탈퇴로 인해서 국제연합의 위상이 대폭 감축되고 있습니다. 3위는 CCP, 중국 공산당입니다. CCP는 중국 공산당의 약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루미나티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사회 감시 시스템, 그리고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 실험적으로 운영 중인 국가 조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의 인구가 5억 명으로 유지되는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 소수의 엘리트가 운영하는 국가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깊게 반영하고 있다는 유력한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일루미나티는 중국의 막강한 생산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일루미나티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인 미국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4위는 EU,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지도자에 의해서 유럽을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실패했는데요. EU가 등장하면서 유럽 통일의 완성, 더 나아가서 세계 단일 정부의 구성이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연합이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을 주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는 히틀러의 망령이라는 표현을 했을 만큼 영국 내에서는 반EU 정서가 팽배합니다. 실제 유럽연합의 창시자 중 다수는 독일 나치스의 멤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창시된 일루미나티 조직의 가장 완성도 높은 세계 정부였으나 최근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위는 교황청, 바티칸입니다. 교황청과 바티칸은 일루미나티의 최고 조직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일루미나티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자본력과 정치력,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나간 캐톨릭 선교사로 위장한 일부 스파이들을 이용해서 막강한 정보력을 지닌 단체입니다. 심지어 교황청에는 고려시대 때 교류했던 기록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루미나티 조직은 EU 그룹의 탄생, UN의 탄생 전에는 교황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들의 어젠다 실현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현재 그 영향력은 많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교황청은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였던 나치스 조직과 매우 친밀해서 유대인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5위는 일본 왕실입니다. 일본 왕실은 유럽의 일루미나티 조직의 막강한 지원하에 20세기 동아시아의 유일한 문명화된 국가를 만들었던 조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내 친미 성향 극우파의 특세로 인해서 그 조직이 많이 와해가 되었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왕실과 그 하수 조직들이 붕괴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반일루미나티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주도로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일본 왕실을 지탱하던 산업 기반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일루미나티 세력인 마사코 왕세자비를 통해서 일루미나티 그룹의 어젠다를 반영하기 위한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조직은 마사코 왕세자비를 통해서 일본 내 정치권을 통해서 친중파와 친글로벌리스트를 양성하여 세계 단일 정부 구성을 위한 핵심 그룹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위는 북한공산당입니다. 북한공산당은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인 프리메이슨이 오미한 조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일루미나티의 하수 조직이라는 것인데요. 일루미나티 그룹은 북한공산당을 통해서 중국보다 더 잔혹한 국가통제 시스템, 시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사회통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평양에는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고 북한의 김정은도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행동과 제스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핵개발 등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7위는 영국 왕실입니다. 영국 왕실은 대표적인 일루미나티 상위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후에는 현재 일본처럼 영국 왕실의 위상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친일루미나티 성향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아주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반일루미나티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모욕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권이 있는 영국 내각이 브렉시트로 반일루미나티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국 왕실도 엘리자베스 사후에는 그 위세가 급격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는 일루미나티